백내장 수술을 받으시는 가장 큰 이유가 뿌였던 시야를 선명하게 보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수술 후에도 다시 뿌옇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5년차 안과 전문의 김선영 원장입니다. 노안은 백내장의 가장 초기 증상인데요. 사실 노안도 백내장의 일부인데 예전에는 노안 치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탁만을 백내장이라고 일컫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서 아직도 노안과 백내장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백내장은 원래 서서히 진행하는 거고 수정체가 딱딱해지고 경화되는, 초점을 맞추는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게 가장 우선시되는 백내장 초기 증상이어서 그 부분을 사실 노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노안은 백내장의 일부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노안과 백내장은 사실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뿌얘지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후발 백내장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첫 번째로 후발성 백내장입니다. 수술하시고 나서 후발 백내장이 2개월 뒤에 자주 생기시는데요. 2개월 뒤가 아니라 1년 뒤, 2년 뒤, 몇 년 뒤, 아니면 안 생기시는 분도 있으셔서 바로 후발 백내장 레이저를 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몇 년 뒤에 뿌얘지셔서 왜 이렇게 뿌얘졌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렌즈를 눈 안에 넣게 되면은 수정체의 껍질에다가 넣게 되는데요. 그 껍질과 렌즈가 만나면은 껍질이 허해집니다. 이렇게 허해지는 거는 50%에서 80%까지 굉장히 많이 생기실 수 있고, 젊으신 분들이 많이 더 생기고 다초점 렌즈를 넣으신 분들이 더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1분가량의 간단한 레이저를 받으시면 금방 좋아지고 다시는 나빠지지 않습니다. 인공 렌즈를 둘러싼 그 막의 중앙 부위를 톡톡톡 레이저로 없애주거든요. 거기를 없애주면 다시는 후발 백내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게 제거가 되고 시력도 다시 원래대로 잘 보이실 수 있습니다. 2달 뒤에 레이저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혹시 일찍 받는 거랑 늦게 받는 거랑 네. 차이가 있을까요? 왜 2달 뒤부터 받냐면은 2달 전에는 유착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렌즈가 딱 달라붙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은 렌즈가 뒤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하시는 게 좋은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방적으로 또 2개월 지나서 하면 안 되는 게, 후발 백내장 레이저를 하시면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렌즈 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초점 렌즈가 적응이 안 되신 분들은 렌즈 교체를 할 수도 있는데, 후발 백내장 레이저를 해버리면 렌즈 교체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좀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생기지도 않았는데 해버렸다가 오히려 좋아지는 건 없이 비문증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리 예방적으로는 하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뒤에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또 후발 백내장이라는 걸 잊어버리시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왜 눈이 나빠졌지 하고 걱정하시고 다시 병원에 오시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후발 백내장이 있으면 다행히 레이저로 깨끗하게 제거가 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건조증인데요. 건조증만으로 그렇게 뿌옇게 보이실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있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건조증 때문에 굉장히 뿌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초점 렌즈를 넣으신 분들한테서요. 그래서 수술하시고 나서 시력이 좋았다가 다시 나빠지는 경우에는 건조증으로 인해서 각막 표면이 손상되진 않았는지, 아니면 눈물막 자체가 건강하지 않았는지를 꼭 검사를 하셔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건조증 치료만으로 시력이 0.45에서 1.0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초점 렌즈의 경우에 건조증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단초점이 더 좋은 렌즈인 건가요?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그럼 단초점을 넣으라고 권유는 안 드리는 게, 건조증 치료는 잘하면 치료가 됩니다. 다초점 렌즈를 넣는 것을 건조증 치료하고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건조증이 오는 원인은 기름샘이 막히거나 아니면 눈물 자체가 많이 안 나오는 경우,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등등이 있는데요. 원인에 맞춰서 치료를 하시면은, 건조증은 치료가 분명히 될 수 있는 질환이니까 치료를 하시고 시력을 회복하는 것을 확인하면 저희가 이제 안심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정되지 않은 잔여 난시와 근시 원시, 잔여 굴절 이상입니다. 수술하고 나서 렌즈의 도수가 잘 맞으면 좋겠지만 간혹 0.5 이상의 오차가 날 수 있는데요. 렌즈 자체는 또 0.5 단위로 있기 때문에 0.5 정도의 오차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요. 특히 다초점 렌즈를 넣으신 분들은 0.5도 시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여 난시나 근시에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간단하게 라식이나 라섹을 통해서 굴절 이상을 0.01까지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또렷하고 선명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처음
처음에 도수가 잘 맞았다고 하더라도 3, 4년 뒤에 난시가 없다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라식을 해드리면은 간단하게 시력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시술을 해서 치료를 하곤 합니다.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안경을 써보시면 아는데요. 만약에 안경을 쓰셔서 시력이 확 좋아진다 그러면은 그분은 라식을 해서도 좋아지기 때문에 자녀 굴절 이상 때문에 시력이 떨어졌구나를 확진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백내장 수술할 때에는 굴절 이상이 다 없게끔 수술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다초점 렌즈를 넣은 경우에는 굴절 이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난시도 잘 맞춰야 되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맞지 않은 경우가 예전에 라식 라섹을 받으시거나 다른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자녀 굴절 이상이 남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안경을 씌워보고 시력이 잘 나온다면 라식을 통해서 시력 회복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망막 이상입니다. 망막 이상으로는 가장 흔한 것이 망막 점막이고요. 그 외에도 황반변성이나 다른 병들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요. 망막은 우리 눈 맨 안쪽에 있는 신경을 얘기하는데요. 카메라로 얘기하면 필름 같은 건데요. 이 부분이 이상이 있으면은 빛이 아무리 한 점에 잘 모여도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망막 점막이 생기면 우리 신경 앞에 막이 하나 낀 거니까 실제로 좀 뿌옇게 보이실 수 있고 황반변성 같이 황반 부종을 일으키는 병이 생기면 부어 있으니까 휘어져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망막을 치료하셔야 되는데요. 다초점 렌즈가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일찍 예민하게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망막 점막은 절대로 저절로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지기만 하고 기간을 더 길게 둘수록 돌아오는 시력이 좋아지는 가능성이 더 희박해지기 때문에 빨리 수술하는 경향이거든요. 그래서 망막 점막이 있으면 벗겨내는 수술을 하신다든지 황반변성이 있으면 눈에 주사를 맞아서 황반 부종을 가라앉힌다든지 하는 망막 치료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망막 이상은 백내장 수술과 별개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기는 건 아니시지만 혹시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 검사를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유리체에 혼탁이 생기는 비문증입니다. 비문증이 이제 떠다니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걸 얘기하는데요. 떠다니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개 낀 듯이 보이는 것도 비문증에 해당이 됩니다. 생각보다 비문증을 제거하고 나서 시력 회복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경우가 요즘 많이들이 있습니다. 위에 네 가지를 다 아니라고 했을 때 다섯 번째 이 비문증 때문에 혹시 시력이 떨어지지 않는지는 반드시 의심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실제로 비문증이 있으신 분들은 시력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요. 안개 같은 게 이렇게 끼면 또 안 보였다가 또 그게 거치면 잘 보였다가 왔다 갔다 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걸 제거하는 수술은 한 15분이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 수술도 망막 수술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수술은 아니지만 하고 나서 시력이 개선되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각막의 부정난시입니다. 부정난시라는 건 뭐냐면 불규칙하게 난시가 있는 건데요. 특히 다초점 렌즈를 넣으신 분들은 이 부정난시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뿌옇게 보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초점 렌즈를 넣으신 분들이 이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의 원인을 다 배제했는데도 불구하고 뿌옇게 보이신다 그러면 부정난시를 의심해 볼 수 있고 이 부정난시도 특수하게 하는 라식으로 교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라식을 통해서 교정을 하거나 부정난시에 영향을 잘 끼치지 않는 렌즈로 교체를 하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난시를 알아보는 방법은 각막 지형도라는 검사를 해야 되는데 각막 지형도 중에도 최신 기계들을 이용해서 보이수차라는 수치를 봐서 만약에 그 수치가 0.3이나 0.4 이상이다 그런 수치가 보인다면은 불규칙 난시가 굉장히 많은 눈이고 그런 눈에는 다초점 렌즈가 잘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뿌옇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동공의 크기인데요. 동공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지만 또 너무나도 작으면 다초점 렌즈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동공은 낮에는 2.8mm 이상이어야 되고요. 밤에는 6mm 이상은 되지 않아야지 좋습니다. 동공이 너무 크신 분들은 다초점 렌즈 수술하시고 나서 좀 빛번짐이라든지 뿌연 증상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다고 좋은 건 아닌데요. 동공이 또 2.8mm 이하로 작게 되면 다초점 렌즈의 일부 기능만 내 눈에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잘 안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백내장 수술 후에 다시 뿌얘지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후발 백내장은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이제 확인을 해보시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7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해결을 하시면 다시 시력이 좋아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